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워싱턴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겁니다. 지휘항공 본사 회의실 문이 열리던 순간 미국 항공업계의 30년 신념이 무너져 내렸죠. 그게 진짜라고요? 경험 많은 미국 기술자들조차 그날 말문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 전체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나토 고위 관계자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다. 그 한마디는 펜타곤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워싱턴 정가가 비상회의에 들어갔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SNS는 물론 미국 전역이 술렁였다고 합니다. 그냥 논란 수준이 아니었죠. 도대체 미국 정부가 고위 관료를 급파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그 사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단 한 번의 발표가 미국을 넘어 유럽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 사연,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은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에린 블레이크, 미국 지휘 항공 전략기술 전무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지휘항공 본사 최고층 전략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오하이오 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죠. 한국은 우리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F-21은 우리가 납품한 F-414 엔진 없이는 날 수 없어요. 부사장 마틴 앤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린, 그건 기정사실이잖아요. 한국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회의실 안은 낙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도 다른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죠. 기술자 제임스 리가 자신만만하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고 해도 우릴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립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70년 경험을 쌓았거든요. 한국 같은 나라가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가진 나라였고 지휘는 그 중심에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비서 메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한국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우리 엔진 쓰기로 발표했나 보지. 하지만 메리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엔진으로 슈퍼크루즈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정지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슈퍼크루즈? 그게 가능한 일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슈퍼크루즈는 애프터버너 없이도 음속을 돌파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미국조차 F-22 랩터에만 적용한 그 기술을 한국이 해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거짓 발표를 한 건 아닐까? 우리 기술팀에 확인을 요청했죠. 다음 날 아침 마틴이 제자리에 뛰어왔습니다. 에린, 이거 보세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KF-21이 수직 상승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놀랍게도 애프터버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능하단 말이야? 이건 조작된 영상 아닐까? 기술팀장 로버트 브라운의 분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추력대 중량비는 우리보다 높고 연료 효율도 지휘보다 15% 향상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 소재가 실전 엔진에 적용됐다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걸 한국이 먼저 해냈다는 건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선 위협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토마스 컬런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에린, 한국 상황 어떻게 돼? 심각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기술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쳐간 건 아닐까요? 마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입니다. 미국 엔진 기술의 절대 우위를 믿고 있던 저로서는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후 새벽 2시. 휴대폰에 울린 속보 알림이 제 잠을 완전히 깨웠습니다.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 KF-21 시범 비행에 탑승.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F-16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 야누시 야노프스키가 남긴 한마디는 지휘 본사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고 프랑스까지. 그들은 미국이 아닌 한국을 향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기사로 넘기기엔 너무 조용하지 않아? 마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용히 움직인다는 건 이미 물밑에서 결정을 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영국 왕립공군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비공식 미팅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즉시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직접 확인하러 가야 합니다. 내가 한국에 가겠습니다. 이제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놓친 건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자세, 그 모든 걸 한국이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외교적 신뢰의 문제였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장 창원에 위치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찾았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박정현 본부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죠. 에린 전무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빛은 제가 알던 한국 기술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신 자동화 조립 라인, 세라믹 복합 소재 가공 장비, 그리고 완전히 로봇화된 터빈 조립 구역. 이 정도 규모였나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김민준이 다가왔습니다. 29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항공우주 전공이죠. 석사 과정에서 세라믹 복합 소재를 전공했어요. 그가 조작하는 기계는 우리 지 본사에서도 베테랑 엔지니어만 다룰 수 있는 최신 설비였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기술이 이 젊은 사람들 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야. 시험실 한쪽에선 실시간 성능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목표 추력보다 3% 초과 달성했습니다. 온도 제어도 완벽하고요. 박 본부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더 놀라운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불량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공장보다 자동화율이 높은데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우리와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독점이 아닌 공유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공장 견학을 마친 뒤 저는 박정현 본부장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박 본부장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왜 지휘와의 협력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협력하고 싶었습니다. 지휘는 저희에게도 꿈의 파트너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릴 하청업체처럼 대하셨잖아요. 기술 이전은 절대 불가, 조립만 하라 하셨죠. 그땐 저희 기술진이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했던 기억이 생생히 났기 때문이죠. 반면 롤스로이스는 달랐습니다. 첫 미팅부터 당신들의 세라믹 기술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박 본부장은 그 말을 천천히 되짚듯 말했습니다. 서로 배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시작하더군요.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 아닐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이 우리가 무시한 건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늘 우위에서 협력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평적 관계에서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최고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본부장의 배려로 KF-21의 시험 비행 현장까지 참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주로에 정렬된 전투기가 거침없이 이륙했습니다. 저건 애프터버너 없이? 제 눈앞에서 KF-21은 매끄럽게 상승하며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본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항공기술에 몸담았지만 이런 비행은 처음 봅니다. 그 순간 제 안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레이더 회피 성능도 F-35와 동등하고 연료 효율은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엔진 소음까지 현저히 낮았죠.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추구한 건 완전히 새로운 항공기 철학이었거든요. 조종사 이대위가 착륙 후 말했습니다. 마치 새처럼 자연스럽게 날아요. 기존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썼습니다. 지희의 실패는 기술력 부족이 아닌 상대에 대한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문장을 쓰는 손이 살짝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상대를 가르치려 했고 한국은 조용히 실력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군사기술에서 독보적 우위를 유지해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우위에 안주한 사이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작품이었죠. 서울 홍대 앞 카페.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제 딸 리사와 만났습니다. 엄마, 한국 어때요? 많이 놀랐지. 리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외국인인 저에게도 항상 친절해요. 의견도 존중해주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국에서 내가 너무 편견에 가득 찬 시선으로 한국을 봤구나. 리사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로 돕고 함께 해내려 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경쟁만을 배워온 내게 딸이 알려주는 협력의 가치가 너무도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과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알겠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바꾼 건 내가 쌓아온 30년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걸. 리사는 한국에서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 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엄마, 한국에선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면 인정받아요. 리사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미국은 위계 질서가 분명했고 경험이 곧 권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혁신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온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지희 본사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립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지 못한 장벽을 그들은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길은 다시 열릴 겁니다. 저는 곧바로 박정현 본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기술과 수익 50대 50의 공동 개발.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몇 개월의 협상 끝에 지희와 한화는 차세대 항공 엔진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KF-21은 폴란드에 수출되었고 유럽 시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진짜 경쟁력을 만든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이제 지희와 한화의 합작 엔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었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생각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일어난다는 걸요. 지금까지 감동사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다음에도 따뜻한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